안녕하세요, 디허니팟입니다. 오늘은 디즈니의 새로운 크루즈쉽인 디즈니 트레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즈니 트레저는 2024년 12월 21일에 메이드 인 보예지를 시작했으며 당분간은 7박의 일정으로 이스턴 카리비안과 웨스턴 카리비안을 도는 노선입니다. 디즈니 위시와 자매배이며 트라이턴급으로 4,00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트레저는 위시호와 레이아웃이 아주 흡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트레저호는 알라딘, 엔칸토, 포카혼타스, 업, 라이온 킹 그리고 루카를 테마로 합니다. 먼저 그랜드홀로 입장을 하시면 알라딘과 제스민이 양탄자를 탄 센터피스가 있고 카펫과 기둥의 타일들도 알라딘의 배경인 아그라바를 연상케 합니다. 이 극장 같은 공간은 실제로 저녁마다 여러 작은 쇼들이 펼쳐지며 트레저호에서만 특별히 볼 수 있는 스토리텔러들이 나와서 디즈니 클래식 스토리들을 들려줍니다. 샹들리에 역시 랜턴이 달린 것처럼 6개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각 랜턴마다 디즈니 크루즈들의 대표 심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는 위시호, 미키는 매직호, 미니는 판타지호, 도날드는 드림호, 조개는 원더호, 그리고 요술램프는 트레저호입니다. 트레저호의 스테이트룸들은 알라딘, 포카혼타스, 업, 엔칸토, 니모와 루카 중 하나의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트레저호의 일정이 7박짜리 긴 노선이기 때문에 스테이트룸은 패밀리 베란다룸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베란다가 있고 침대 외에도 소파가 저녁에는 또 다른 베드가 되고 천장에서도 베드가 내려와 4인 가족이 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 역시 분리가 되어 있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옷장에는 구명조끼와 금고 그리고 옷걸이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콘센트는 220V, 110V, USB-C 포트, USB 포트 등 다양하게 있어 따로 준비해 오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의 하나씩만 있어 여러 대의 휴대폰이나 매직밴드 충전을 위해서는 순서를 잘 정하시고 충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책상 겸 경대 위에는 캐스터웨이 클럽 레벨에 따라 주어지는 웰컴 기프트가 놓여져 있고 여러 개의 서랍과 수납 공간, 헤어드라이어, 그리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메인 서랍에 보시면 엽서와 펜 등이 있고 조식 주문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침 룸서비스를 드시고 싶으실 경우 작성을 하시고 새벽 3시 이전에 스테이트룸 방문고리에 걸어 놓으시면 선택한 시간에 맞춰 조식이 배달됩니다. 조식의 셀렉션은 한정되어 있지만 바다를 보면서 모닝커피를 마시는 건 크루즈 중 한 번쯤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에서는 하우스키핑이 하루에 2번 이루어지는데요. 아침에 1번 그리고 저녁 먹을 동안 스테이트룸 호스트가 턴다운 서비스를 해줍니다. 저녁 먹고 돌아오면 수건과 베드러너로 만들어진 타올 애니멀이 맞이해주고 초콜릿도 놔두고 가주셔서 오늘은 어떤 친구가 있을지를 기대를 하며 방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식과 점심에 오픈하는 뷔페인 마셀린 마켓과 푸드코트 느낌으로 햄버거와 피자, 타코 그리고 미국식 바베큐가 있습니다. 마셀린 마켓은 데크 1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자란 타운인 마셀린 미주리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인테리어로는 여러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왔던 장면의 스틸컷들이나 소품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입장을 하시면 옆으로는 싱크대가 여러 대 있는데요. 직원분들이 손을 씻고 입장하시라고 안내해 줍니다. 손을 씻으신 후 원하시는 빈 테이블을 잡으시고 음식을 가지러 가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직접 음식을 담아주시는 시스템입니다. 점심 메뉴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식이 제일 디즈니스럽고 알찬 것 같습니다. 조식의 하이라이트는 여행 중 딱 한 번 나오는 추로스 미키 와플인데요. 추로스 좋아하신다면 꼭 드셔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베버리지 스테이션에는 탄산 음료와 주스, 블랙 커피와 차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린이와 휠체어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도 버튼이 있어 섬세함이 엿보입니다. 양쪽 공간을 연결시키는 통로에는 바가 있는데요. 이곳은 추가 비용을 내고 스페셜티 커피나 술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배 안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파는 메인 커피바는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뮬란의 귀뚜라미 친구인 제이드 크리킷을 테마로 한 제이드 크리킷 카페는 여러 커피와 동양적인 차 그리고 알코올을 팝니다. 잘 보시면 카페의 왼쪽에 제이드 크리킷이 찻잔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헤이헤이 카페는 모아나의 닭친구인 헤이헤이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카페 양쪽에 각각 모아나 그리고 푸아와 헤이헤이의 모자익 작품이 있어 많은 게스트들이 사진 찍으러도 방문하는 곳입니다. (11층) 풀데크에는 점심과 저녁 그리고 스낵을 먹을 수 있는 미키 앤 프렌즈 페스티벌 오브 푸즈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미니즈 딜라이츠는 크루즈 여행 동안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들르게 되는 소프트 서브 아이스크림이 있고 너무 많은 디저트를 먹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갖게 되는 여러 종류의 생과일이 있습니다. 구피스 그릴에서는 햄버거, 핫도그와 감자튀김 그리고 디즈니 크루즈 게스트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 텐더라고 자부하는 치킨 텐더가 있습니다. 스낵으로 구피스 그릴의 감자튀김과 미니스 딜라이트의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으면 꿀조합이니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키스 스모크 스택 바베큐는 미국 전통의 바베큐로 포크립과 브리스켓, 소세지와 여러 종류의 사이드가 있어 골라 먹기 좋습니다. 미국은 바베큐에 대한 평가가 아주 엄격한데요. 많은 게스트들이 호평을 한 바베큐이니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날즈 캔티나는 미국의 멕시칸 패스트푸드인 치폴레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브리토, 타코 그리고 볼을 취향껏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데이지즈 피자 파이즈는 얇은 도우의 피자로 주로 치즈와 페퍼로니 토핑이 있고 그 외에도 추가 토핑들은 주문하시면 됩니다. 푸드부스 중 가장 늦게까지 여는 곳이다 보니 야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어울리는 음료는 아무래도 탄산음료인데요. 24시간 열려있는 베베러지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곳은 탄산 외에 기본 커피와 여러 종류의 차, 핫코코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 업 푸즈에서 유일하게 추가 비용인 더 룩하웃에서는 칵테일과 맥주, 와인과 스페셜티 커피를 팔고 있어 퍼널 비전에서 영화를 보다 또는 쇼를 기다리다 술 한잔 사러 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로테이셔널 다이닝으로는 위시호에도 있는 식당인 1923와 월드 오브 마블은 똑같이 있지만 겨울왕국을 테마로 한 에런데일 대신 픽사 영화 코코를 테마로 한 플라자 드 코코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픽사 영화 코코를 테마로 하고 멕시칸 음식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의 레스토랑들은 웰컴 브레드를 주는데 여기서는 나초 칩스와 쌀쌀을 줍니다. 하이라이트는 미구엘과 마리아치 밴드가 코코의 명곡들을 스테이지에서 부르는 겁니다. 추가 비용의 아이스크림 스윗샵은 점보스 스위츠로 영화 주토피아를 테마로 했습니다. 여기는 30가지가 넘는 맛의 아이스크림 젤라또와 컵케이크, 스위츠, 그리고 캔디 등을 팔고 있습니다. 샵 곳곳에는 주토피아의 캐릭터들과 영화의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드시지 않더라도 구경하러 꼭 들러야 하는 곳입니다. 젤라또 가격은 1스쿱은 4불 정도, 2스쿱은 5불 50 정도이며 기념품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아이스크림 트럭에 담겨져 나오는 아이스크림 썬데이는 20불 정도 합니다. 요즘 미국 물가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요. 하지만 몇 발자국만 가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저녁 다이닝에는 아이스크림 썬데이를 포함한 여러 디저트 메뉴가 있어 굳이 여기서 사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샵 안으로 들어서면 주토피아의 세계에 온 느낌이 들어 구경만 해도 행복해지니 무조건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 비용이지만 술을 마실 수 있는 새로운 라운지가 3군데나 생겼습니다.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가장 기대를 모았던 헌티드 맨션 팔러는 매직 킹덤에 있는 헌티드 맨션 어트랙션을 테마로 했습니다. 소품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드링크들도 헌티드 맨션 테마로 한 스페셜 칵테일들입니다. 스키퍼 소사이어티 역시 매직 킹덤의 정글 크루즈 어트랙션을 테마로 했습니다. 여기는 칵테일과 와인, 맥주와 스페셜티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리즈 와플이 시그니처 음식입니다. 이 공간은 여러 라이브 공연들과 아츠 앤 크래프트 액티비티와 트리비아 게임이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하니 음료를 드시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거나 게임에 참석하러 오실 수 있습니다. 페리스코 퍼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매직 킹덤에 예전에 있었던 20,000 리그 언더 더 시를 테마로 했습니다. 도쿄 디즈니에는 아직 있는 것 같으니 가셨던 분들은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술과 안주를 즐길 수 있는 퍼브 느낌의 가게입니다.
주로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는 저녁 시간과 주말에 사람이 많으며 특히 맥주와 생맥주 종류가 많고 음식도 버펄로윙이나 프레첼, 햄버거 등 맥주와 어울리는 음식들을 추가 비용을 내고 사드실 수 있습니다. 스캣캣 라운지는 디즈니 영화 더 어리스토캐츠를 테마로 한 재즈클럽 느낌의 피아노바입니다. 저녁에는 라이브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술을 마시며 즐길 수 있고 알코올 테이스팅 클래스들을 여는 장소이기도 하니 테이스팅 클래스를 들으신다면 여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에서는 브라드웨이급 엔터테인먼트로도 유명한데요. 트레저호에서는 새로 선보이는 디즈니 더 테일 오브 모아나가 있고 미녀와 야수 그리고 구피와 친구들이 디즈니의 인기 있는 노래들을 메들리로 들려주는 디즈니 치즈 더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 외에도 원더랜드 시네마와 네버랜드 시네마 극장에서는 디즈니의 최신 개봉된 영화나 개봉 임박한 영화들도 상영해줍니다. 극장 앞에서 파는 팝콘과 음료수는 추가 비용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층에) 위치한 아이들의 키즈클럽인 오셔니어 클럽은 디즈니 놀이방 또는 아이만 맡길 수 있는 키즈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셔니어 클럽은 3세부터 입장이 가능하나 포티 트레이닝이 끝난 아이들, 즉 기저귀를 뗀 아이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체크인은 디즈니 카운슬러들과 클럽 데스크에서 하고 아이는 매직 밴드를 스캔하고 들어갑니다. 2층에 있는 입구는 영화 정글북 테마로 꾸며져 있고 3층에 있는 그랜드홀에 위치한 체크인 카운터에서 오셔니어 클럽으로 연결된 미끄럼틀을 타고 입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에서는 팬데믹 이전에도 위생과 손 씻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아이들은 키즈클럽을 들어가고 나갈 때는 자동 손세척기를 써야 합니다. 미키 앤 미니의 캡틴즈 덱은 조금 더 어린 나이대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입니다. 페리테일홀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벨의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라푼젤의 아트 스튜디오 그리고 올라프와 눈싸움할 수 있는 안나와 엘사의 썸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특히 여자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주로 색칠을 하거나 아트앤크래프트를 하고 디즈니 공주가 된 느낌으로 이방 저방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자기만의 슈퍼히어로 수트를 화면으로 제작할 수 있는 마블 슈퍼히어로 아카데미와 스타워즈의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카고베이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이매지니어링 랩에서는 아이들이 이매지니어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자기만의 롤러코스터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직밴드를 스캔을 하면 시뮬레이터로 내가 만든 롤러코스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셔니어 클럽에서는 디즈니 캐릭터들도 깜짝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기도 합니다. 에즈는 11세에서 14세가 입장하는 클럽으로 주로 비디오 게임과 보드게임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노는 걸 많이 합니다.
바이브는 14세에서 17세가 입장하는 클럽으로 비디오 게임도 있고 여러 아이스 브레이커 액티비티가 많아 며칠 지나면 친구들도 만들어 몰려다니는 걸 배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브 바로 옆에 있는 스포츠 코트인 히어로존에서는 농구, 탁구, 푸즈볼과 에어하키를 할 수 있고 몇몇 날에는 인크레딧 게임즈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인크레딧 게임즈는 영화 인크레디블즈를 테마로 한 장애물 넘기 레이스며 두 명이서 누가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지 보는 레이스입니다. 그 외에도 인크레딧 게임즈가 있는 날에는 순발력 테스트를 하는 게임기도 있어 가족끼리 와서 대결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좋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에서는 식사 시간에 의해 스케줄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많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가볍게 탁구나 다른 게임들을 하며 소화시키기 좋은 복합 스포츠 공간입니다. (8층에는) 페리테일 프레시 런드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코인 빨래방 같은 곳인데요. 코인 대신에 키투더월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디즈니 앱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끝나면 문자가 와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긴 노선 크루즈들에서는 아무래도 빨래를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가격은 워셔와 드라이어 각각 3불 50이고 세탁세제는 구입하셔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서 챙겨오는 것 같습니다. 다리미는 객실마다 없기 때문에 여기로 와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기념품 가게로는 미키즈 메인 세일이 있습니다. 디즈니 트레저는 출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게스트들이 트레저 한정 굿즈를 사려 해서 첫날은 줄을 어마어마하게 섰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어 여기는 둘째 날부터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즈니 트레저 옷들과 기념품, 아이들의 장난감과 기본 생필품을 팔기도 해서 혹시 입고 오신 게 있으시다면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저즈 언톨드는 조금 더 가격이 높은 기념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주얼리나 핸드백,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기념 옷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은 미용실, 바버샵, 그리고 센시스 스파가 있습니다. 디즈니월드와 크루즈에서는 공주님으로 변신할 수 있는 부티크가 있는데요. 이곳은 비비디 바비디 부티크입니다. 추가 비용을 내고 원하는 공주의 옷을 입고 그에 맞는 화장과 머리를 해줍니다. 가격은 공주 드레스를 포함한 패키지는 220불 정도이며 만약 드레스는 따로 집에서 갖고 와 화장과 머리만 받는 거면 100불 정도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화장받고 옷 입고 사진도 멋지게 찍는데 남자아이들은 조금 섭섭하겠죠? 남자아이들을 위해서는 캡틴 미키와 중세시대의 기사로 변신할 수 있는 패키지도 있으니 원하시는 아들님들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해적의 밤에는 해적으로 변신할 수 있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센시스 스파에서는 추가 비용을 내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사우나와 야외 자쿠지 등을 인원 제한을 두고 조용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보통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려있고 기구들은 테크노짐으로 최신 운동기구들과 요가룸과 바이크룸도 있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벌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운동을 하고 식사를 단백질 위주로 하신다면 크루즈도 하며 벌크업까지 할 수 있는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에서는 아주 큰 수영장은 없지만 조그만 수영장이 10개나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스플래시존은 조금 더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스플래시 패드고, 슬라이다소러스 렉스도 유아용 워터 슬라이드입니다. 더 큰 슬라이드로는 어트랙션급으로 워터 슬라이드가 아닌 워터코스터라고 불리는 아쿠아마우스가 있습니다. 2명이서도 탈 수 있는 튜브 슬라이드로 처음에는 양쪽에 있는 스크린으로 미키와 미니의 커스 오브 더 골든 에그 쇼츠를 본 후 크루즈선 전체를 한 바퀴 도는 형식입니다. 풀장에서는 정시마다 10분간 아이들의 휴식을 위해 비워놓는데요. 이때는 물과 스낵을 먹거나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풀장 안에는 개인 튜브는 반입이 안 되지만 곳곳에 있는 구명조끼를 마음껏 빌릴 수 있습니다. 타올도 곳곳에 준비되어 있어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쓰시고 옆에 있는 유즈드 타올통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디즈니 크루즈는 디즈니 월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캐릭터들을 적은 웨이트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캐릭터들은 그날의 스케줄에 맞춰 여기저기서 만나볼 수 있고, 운이 좋으시다면 그냥 돌아다니며 게스트들과 어울려서 노는 캐릭터들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미트앤그릿 스케줄은 디즈니 크루즈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메인 캐릭터들인 미키, 미니, 데이지와 도날드 등은 날마다 조금씩 다른 복장을 하고 있어 매일 만나도 색다릅니다. 특히 해적의 밤에는 다들 해적 복장으로 나와 많은 게스트들이 찍기를 원해 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풀떼개는 아주 큰 화면인 퍼널 비전이 있는데요. 이곳은 여러 디즈니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으며 미키와 친구들이 나오는 쇼들과 중요한 스포츠 게임이 있을 때 중계도 해줍니다. 트레저호는 현재로는 7박짜리 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배가 출항하기 직전에 펼쳐지는 렛츠셋 세일 파티를 시작으로 미키와 친구들이 나와 여행의 분위기를 한껏 올려줍니다. 파이렛 나잇에는 퍼널 비전에서 펼쳐지는 쇼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키와 미니의 파이레츠 인 더 카리비안으로 미키와 친구들이 피터팬의 호크 선장과 합의하며 평화를 지키는 내용의 쇼입니다. 두 번째는 파이레츠의 락킨 팔레이 파티로 락앤롤 밴드가 여러 락앤롤 명곡들을 부르고 디즈니 해적의 상징인 잭 스패로우가 스턴트를 보이며 등장합니다.
끝에는 현재까지 디즈니 크루즈에서만 볼 수 있는 불꽃놀이 쇼도 펼쳐져 쇼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입니다. 긴 노선에서만 볼 수 있는 컬러 스핀 댄스 파티는 미키와 친구들이 한 가지의 색을 담당하여 그 색이 나오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신나는 쇼입니다. 마지막 밤에는 디즈니 트레저 페어웰 쇼가 있어 하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캐릭터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쇼가 그랜드홀 스테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너무 아쉽고 떠나기 싫은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요. 또 열심히 현생을 살며 다시 오는 날을 계획하게 됩니다. 오늘은 디즈니 트레저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즐거운 디즈니 플래닝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플래닝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디어니팟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세요.